더러운 택시 냄새 난다고? 이 할아버지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해? 찰싹 명품 핸드백을 든 젊은 여자의 손이 70대 택시기사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든 며느리 수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죠. 평화롭던 택시 승강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더러운 택시 냄새 난다고? 이 할아버지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해? 찰싹 명품 핸드백을 든 젊은 여자의 손이 70대 택시기사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오후 1시 서울 강남 택시 승강장. 도시락 가방을 든 30대 여자 수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죠. 아니, 저게 무슨 짓이야? 수진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손에 들었던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정성스럽게 싼 갈비찜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맡고 있었으니까요. 73세의 박영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40년을 써온 낡은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한쪽 렌즈에 금이 갔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우리 아버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돌렸죠. 35쯤 되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택시기사랑 무슨 사이인데?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비웃듯 휘어졌죠. 제 시아버지세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는 겁니까?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시아버지? 택시기사가 내 시아버지라고?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반짝였죠. 그게 중요해요? 사람을 때렸잖아요. 수진이 영수를 부축했습니다. 영수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 끝에서는 피가 살짝 배어나왔죠. 70이 넘은 노인을 주먹으로 때린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손님한테 안 된다고 했어. 택시기사 주제에 여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수지는 영수를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택시를 몬 베테랑 기사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진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로 10년을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화가 나도 냉정을 유지하는 법이었죠. 명동 가자고 했는데 중간에 강남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터기가 이미 돌아가서 추가 요금 내야 한다고 했어. 손님이 왕인데.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목적지를 바꾸면 추가 요금이 나오는 게 맞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명동으로 바꾸겠다니까 뭐라고 했게? 손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어. 기사가 손님한테 명령을 해? 아니, 그게.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죠. 손님, 이미 강남으로 절반을 왔는데 다시 명동으로 가려면 시간도 기름값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강남으로 모시겠다고. 뭐, 내가 내 돈 걱정해? 택시기사 주제에? 여자가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막아섰죠. 그만하세요. 더 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좋아. 불러봐.
내가 누군지 알아?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 수진의 얼굴에 던졌죠. 명함에는 강서영이 유진건설 상무이사 부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지 알면 내가 감히 나한테 경찰 운운 못해. 영희가 도도하게 말했습니다. 고급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바닥에 도시락 가방을 걷어찼죠. 갈비찜이 더 넓게 퍼졌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드리려고 새벽부터 만든 건데.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호사 일 끝나고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었죠.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특별히 양념부터 직접 만들었습니다. 뭐, 도시락? 택시기사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도시락 배달? 영희가 깔깔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대? 한 중년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저기 택시 승강장 관리자 부르겠습니다. 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택시 회사 직원으로 보였죠. 그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부르든 말든 어차피 나 바빠서 가야 해. 영희가 다른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택시도 서지 않았죠. 기사들이 상황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왜 안 서? 내가 돈 낼 거잖아.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택시들은 그냥 지나쳤죠. 손님, 저희 기사님들은 서로 도와가며 일합니다. 동료를 때린 손님은 안 태웁니다. 한 나이 든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수에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뭐야, 이거. 택시기사들이 담합이야? 영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태우지 않았죠. 수지는 영수를 부축해 택시 대기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응급처치 키트가 있었죠. 간호사인 수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영수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촉촉했죠.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을 성실하게 택시를 몰았습니다. 단 한 번도 손님과 싸운 적이 없었죠. 항상 웃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 앞에서 맞았습니다. 그것도 이유 없이. 영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다시 만든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아까 쏟아진 갈비찜 대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남편 민호는 또 집에 없었죠. 35살의 민호는 요즘 들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많다고 했습니다. IT 회사 과장이라 바쁘다고 했죠.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난주 은행에서 온 독촉장을 봤습니다. 민호명의 신용카드가 3천만 원이나 연체되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시아버지 명의 카드도 함께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었죠. 민호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지 2달째였습니다. 간호사 월급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공과금, 식비까지 모두 수진의 돈에서 나갔죠. 그래도 시아버지 도시락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26에 민호와 결혼했습니다. 벌써 7년 전 일이죠.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신부 측 하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죠. 예식장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영수가 다가왔죠. 수진 씨, 오늘부터 내가 아버지야. 외롭지 않게 해줄게.
영수는 그날 신부 측 하객석에도 앉았습니다. 신랑 측에도 앉았죠. 양쪽을 오가며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피로연 때는 수진의 손을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았습니다. 친아버지처럼요. 수진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후로 7년 동안 영수는 변함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줬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줬죠. 딸처럼 아꼈습니다. 반면 친아들 민호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착했죠. 하지만 2년 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돈을 요구했죠. 주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수지는 무서웠습니다. 더 무서운 건 민호가 영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숨겼죠. 회사 사람들에게는 아예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호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훌륭한 아버지였거든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손님과 사고를 낸 적이 없었죠. 서울 택시기사 중에서도 모범 기사로 유명했습니다.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났죠. 하지만 민호는 그런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였죠. 수진아, 나야. 아버님, 뺨은 좀 어때요? 괜찮아. 약 발라서 많이 나아졌어. 걱정하지 마.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수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호 얘기를요. 카드 연체 얘기를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거든요. 아버님, 내일은 제가 꼭 맛있는 거 싸갈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민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혼자가 아니었죠. 젊은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죠. 민호는 그 여자에게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여자는 화려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죠. 민호는 그런 여자 옆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확인하는 게요. 그래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죠.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간호사 유니폼, 손은 거칠었습니다. 민호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초라했으니까요. 고아 출신의 간호사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사랑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영수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면 시아버지를 못 볼 테니까요.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비틀거리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죠. 회사에서 저녁 회식 있었어. 피곤하니까 말 걸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여자 향수였습니다. 돈 좀 줘. 생활비 2달째 못 받았어. 지금 없어. 다음에 줄게.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수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몰랐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영수 때문에요.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수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내일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달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영수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무침을 만들었죠. 밥도 따로 지었습니다. 잡곡밥으로요. 영수의 건강을 생각해서였습니다. 도시락을 싸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냥 슬펐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죠.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예쁘게 꾸몄죠. 영수가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 4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세단 도시락에 6가지 반찬이 담겼죠. 수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가 아직도 자지 않은 것 같았죠. 수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봐. 나도 보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수진은 다시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새벽에 준비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영수가 보였습니다. 낡은 택시 옆에서 차를 닦고 있었죠. 뺨의 멍은 어제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들었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구나. 오늘도 도시락 싸왔어? 네, 아버님. 어제 못 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정성껏 준비했어요. 수진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영수가 뚜껑을 열었죠. 달걀말이,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김치, 잡곡밥까지 알차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고맙다, 수진아. 영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떴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수진이 웃으며 앉았습니다. 영수 옆 의자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아버님, 어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응? 아, 경찰이 왔어. 근데 그냥 합의하자고 하더라고. 합의요? 폭행인데요. 수진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나도 나이 먹은 사람이 싸우기 싫어서 그냥 사과받고 끝냈어. 사과라도 제대로 받으셨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을 뿐이죠. 수지는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다는 것을요. 아버님은 너무 착하세요. 나쁜 사람한테 당하기만 하시잖아요. 어쩌겠니? 택시기사가 손님하고 싸우면 안 돼. 평판 나쁘면 일 못하거든. 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참고 또 참으며요.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근데 뭐 어때? 살다 보면 다 있는 일이야.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참, 민호는 잘 있지? 영수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굳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네, 잘 있어요.
요즘 출장이 많아서 바쁘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일 열심히 하는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영수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자랑을 하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죠. 수지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승강장에 들어섰죠. 창문이 내려가더니 나이든 남자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영수 기사님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권위가 묻어났죠. 영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박영수입니다만.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수에게 다가왔죠. 자세히 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박 기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죠. 낯이 있긴 한데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2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절 구해주셨잖습니까?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났거든요. 20년 전 그때 자신은 건설회사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현장에 자재를 실어 날랐죠. 그런데 갑자기 철골이 무너졌습니다. 큰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래에는 한 남자가 깔려 있었죠. 영수는 달려갔습니다. 무너지는 철골 사이로요. 위험했습니다. 자칫하면 같이 깔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영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근이 영수의 다리를 찔렀습니다. 깊이요. 피가 쏟아졌죠. 하지만 남자는 살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리 수술을 받았죠.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복직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그래서 택시기사가 됐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정 사장님이십니까? 영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그때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정우진이었죠. 맞습니다. 박 기사님, 2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우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 각도였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수가 황급히 정우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박 기사님, 그때 저를 구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죠. 제 때문에 운전기사를 못하시게 됐고 택시기사가 되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영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 후로 고생 많이 하셨죠. 회사 부도 나고 홀로 아들 키우시고. 수진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죠. 영수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20년 동안 박 기사님을 찾았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찾았네요. 정우진이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봉투를 꺼냈죠.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박 기사님께 드릴 보답입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대가로요. 영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기사님 성품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정우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영수는 난처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사장님, 제가 뭐라도. 수진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죠.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어제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서영이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민호가 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까요? 민호야, 너 왜 여기? 영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희의 손을 잡고 있었죠.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본 여자가 바로 영희였던 겁니다. 민호의 불륜 상대가요.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어제 자신을 때린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강서영이에요. 민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으니까요. 민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수도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여자를 데려왔으니까요. 아버지, 저 이혼할 거예요. 민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마치 수진이 거기 없는 것처럼요. 이혼? 무슨 소리냐?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죠. 아들이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랑은 안 맞아요. 저는 영희를 사랑해요. 민호가 영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영희는 득한 표정을 지었죠. 어제 영수를 때린 바로 그 여자가요. 너 이 여자가 어제 내 아버지를 때렸다는 거 알아? 수진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영희한테 들었어요. 알면서도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를 때린 여자 편을 드는 아들을요. 아버지가 먼저 무례하게 굴었잖아요. 손님한테요. 민호의 말에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었으니까요. 민호야, 나는 그냥 규칙을 말했을 뿐이야. 목적지를 바꾸면 추가 요금이. 아버지, 그만하세요. 택시기사 주제에 손님한테 잔소리했잖아요. 택시기사 주제에. 그 말이 영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한 말이었죠. 35년을 키운 아들이요. 민호야, 너 지금. 영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버지가 택시기사인 게 창피했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치 쌓였던 감정을 토해내듯이요. 친구들이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회사원이라고 했죠. 택시기사라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수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으니까요. 그만해, 민호. 아버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왜 그만해요? 진실인데. 나는 지긋지긋했어요. 가난한 택시기사 아들로 사는 게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수진이 뒤로 비틀거렸죠. 영수가 급히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밀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우진은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영수를 향한 존경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영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택시를 몰며 아들을 키웠죠. 박 기사님, 정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방금 들었습니다만
이 청년이 박 기사님 아드님입니까? 네, 제 아들입니다. 영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서요. 당신은 누구시죠? 민호가 건방지게 물었습니다. 정우진의 옷차림을 훑어봤죠. 비싼 정장, 고급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정우진입니다. 건설회사 대표이고 20년 전 박 기사님께 생명을 구해받았습니다. 생명을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돈 냄새가 났거든요. 네. 박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20년 전에 죽었을 겁니다. 건설 현장 사고에서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정우진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 과정에서 박 기사님은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운전기사를 못하게 되셨고 택시기사가 되셨죠. 다 저 때문입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감사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박 기사님을 찾았습니다. 보답하려고요. 생명의 은인이시니까요. 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주시려고요? 민호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죠. 민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요. 나는 중요한 거 물어보는 거야. 민호가 수진을 밀쳤습니다. 다시요. 이번에는 더 세게요. 수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수진아. 영수가 급히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죠.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아내한테 손을 대는 건 용서 못한다.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이었죠. 아내요? 곧 이혼할 건데요. 저는 영희랑 결혼할 거예요. 민호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민호의 팔짱을 꼈죠. 두 사람은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두 사람이요. 젊은이,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를 보는 눈빛에 경멸이 담겼죠. 무슨 실수요? 당신 아버님께 이렇게 대하는 것 말입니다.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대하다니요.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우진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돈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은인이면 얼마나 주실 건데요? 20년 치면 꽤 크겠네요. 민호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웠죠. 자신이 어떻게 키웠기에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수지는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하고 싶었거든요. 영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원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문서를 꺼냈죠. 저는 박 기사님께 50억을 드리려 합니다. 50억? 모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호와 영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50억이요? 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평생 택시를 몰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네, 제 생명값입니다. 박 기사님 덕분에 저는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사업도 성공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정우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서류를 영수에게 건넸죠. 이건 증여 계약서입니다. 박 기사님 명의로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민호가 벌떡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죠.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으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민호의 속셈이 뻔했습니다. 돈을 가로채려는 거였죠.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늙은 택시기사가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요? 아들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정우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처음 봤거든요. 당신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요? 저는 아들인데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죠. 아들이라고요? 방금 아버님을 택시기사 주제라고 했던 사람이요? 며느리를 밀쳐서 다치게 한 사람이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아내를 때려도 되나요? 아버님을 모욕해도 되나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는 입을 다물었죠. 박 기사님, 이 돈은 박 기사님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정우진이 영수의 손에 서류를 쥐어줬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죠. 사장님,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저는 박 기사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박 기사님을 꼭 찾아서 보답하라고요. 정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렸거든요. 아버지는 20년 전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박 기사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다리를 다치신 것도요. 영수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철골이 무너지던 순간을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던 자신을요. 다리에 철근이 박히던 고통도 생생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거신 거예요. 정우진이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죠. 택시기사들이 모여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조용히 살았으니까요. 민호는 초조했습니다. 50억이 눈앞에서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급히 생각을 짜냈습니다. 아버지, 그 돈으로 저희 집 빚부터 갚아요. 제 카드 연체도 있고 아버지 명의 카드도 연체됐잖아요. 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의 카드가 연체됐다는 걸 몰랐거든요. 내 카드가 연체됐다고? 네, 제가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어서 아버지 카드를 잠깐 썼어요. 잠깐? 얼마나 썼는데? 민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죠. 하지만 수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2,500만 원이요. 아버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쓰셨어요. 제 명의로도 1,500만 원 대출 받으셨고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죠. 아들이 자신과 며느리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민호야, 내가 그런 짓을.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사업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곧 갚을 생각이었어요. 사업? 무슨 사업?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말을 더듬었죠. 그게 친구랑 같이 하는. 거짓말 마세요. 당신 3개월 전에 회사 잘렸잖아요. 수진이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잘렸다고? 민호야, 너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제가 자진해서 그만둔 거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하셨어요.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죠. 회사에서 온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이 여자랑 놀러 다니셨어요. 제주도, 부산, 여수까지요. 다 제 명의 카드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영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봐요. 저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수진이랑은 사랑이 식었어요. 영희가 좋아요.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그저 비겁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권리? 내가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야? 정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참다 못해 화를 낸 것이었죠. 아내를 배신하고 부모를 속이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해요? 저는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정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명의도용, 사기, 횡령 혐의로요. 안 돼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도 당황했죠. 두 사람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박 기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고하시겠습니까? 정우진이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신고하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였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남을 이용할 거예요. 법으로 처벌받아야 해요. 수진의 말에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신고해 주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진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겁이 났죠.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얼어붙었죠. 경찰관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죠. 영희는 어제 영수를 폭행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남편이 유진건설 상무예요.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개의치 않았죠. 유진건설 상무 부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건설에 직접 확인하는 전화였죠. 잠시 후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서영애 씨 유진건설에서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합니다. 상무 부인은 따로 계시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민호가 놀라서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영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했죠. 강서영애 씨 결혼 사기 전과가 있네요. 작년에 집행유예 받으셨고요. 결혼 사기?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니요.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아버지도 그리고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도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민호와 영희를 태우고요. 승강장에는 영수와 수진 그리고 정우진만 남았습니다. 박 기사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었죠.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영수는 아들을 경찰에 넘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았죠. 수진이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아, 고생했어. 그동안 참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박 기사님, 이제 택시 그만두세요.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제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50억이 있으시잖아요. 편하게 사세요. 돈이 있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일하는 게 좋습니다. 영수의 대답에 정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존경스러운 분이었죠.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 회사에서 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명예회장으로요. 명예회장이요? 영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무 과분한 제안이었거든요. 네. 박 기사님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월급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설에 대해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계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실 거예요. 정우진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고민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이었죠. 낡았지만 정이 들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영수는 놀랐죠. 수진아, 너는 집에 가야지. 여기서 뭐해? 아버님, 저도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 집은 민호 집이잖아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하면 집에서 나가야 했죠. 그럼 여기서 같이 살자. 좁지만 둘이 살기엔 괜찮아.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웃었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진이 라면을 끓였죠.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버님, 민호는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죠. 법대로 처벌받겠지. 명의도용이랑 사기는 중범죄니까. 저는 이혼할 거예요. 영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거든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해. 아버지는 내 편이야. 고맙습니다, 아버님.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수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아버님. 다음 날부터 영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이 보낸 차가 매일 아침 원룸 앞에 왔죠.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택시를 40년 몰다가 뒷좌석에 앉으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이라고 불렀죠. 영수는 매번 쑥스러웠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죠. 책상도 크고 의자도 편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바빴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업자들과 대화했죠.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이었죠.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멘트와 철근 냄새요. 작업자들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임원이 현장에 오면 보통 잔소리하러 오니까요. 하지만 영수는 달랐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더운데 힘드시죠? 영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놀랐죠. 임원이 먼저 인사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물 좀 드세요. 제가 사왔어요. 영수가 생수를 나눠줬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거였죠. 작업자들은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 아니에요. 그냥 영수라고 불러요.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영수의 말에 작업자들은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도시락을 먹었죠.
작업자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정우진은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죠. 역시 영수를 명예회장으로 모신 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재판이 있던 날이었죠. 법정에는 영수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죠. 피고인 박민호는 명의도용, 사기,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변호인도 고개를 떨구었죠. 방청석에서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35년을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민호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호가 끌려가기 전에 영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가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수진이 영수의 팔을 잡았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민호도 반성할 시간을 가지겠지.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영희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혼 사기와 폭행 혐의였죠. 전과가 있어서 형량이 더 무거웠습니다. 징역 3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정우진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과분했거든요. 하지만 정우진이 고집했습니다. 박 기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결국 영수는 받아들였습니다. 수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죠.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30평이었죠. 영수에게는 평생 처음 사는 크기였습니다. 수지는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부엌은 최신식이었죠. 아버님, 여기 정말 좋아요. 그러게, 꿈만 같구나. 영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택시기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될 줄은요. 짐을 풀며 영수는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죠.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까지. 영수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민호가 변한 걸까요? 영수는 자책했습니다. 아버님, 그만 보세요. 수진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영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과거는 잊으세요. 앞으로만 보세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영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수진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호가 수감 중이라 빨리 진행됐죠. 법원은 수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민호가 가진 건 없었지만 영수가 민호 명의로 만들어뒀던 적금이 있었거든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권했죠. 받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7년 동안 고생했잖아. 수진은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죠.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영수는 수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50억 중에서 5억을 더 줬습니다. 카페 인테리어와 기계 구입 비용이었죠.
아버님, 이건 너무 많아요. 많지 않아. 내 꿈을 이루는데 쓰는 거야.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영수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을 진짜 딸처럼 생각했거든요. 6개월 후 수진의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한강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는 의미였죠. 오픈 첫날 정우진이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단체로 방문했죠. 카페는 금방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는 카운터 옆에 앉아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바빴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소가 끊이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 영수 앞에 커피를 내려왔죠.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이 없었다면 이 카페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이 항상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잖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죠. 수진아, 넌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고맙습니다, 아버님.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한강에는 석양이 비쳤죠. 그날 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택시기사로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요.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교도소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반성하고 있을까요? 영수는 민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진이었죠. 박 기사님, 내일 시간 되십니까? 할 말씀이 있어서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 영수가 앉아 있었죠. 오랜만에 민호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느껴졌죠. 아버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영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여기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아버지를 택시기사라고 부끄러워했던 제가요.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이 택시를 모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참회가 진심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기회는 주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변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요. 네, 아버지. 꼭 변하겠습니다.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수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영수는 일어섰고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수진 누나는 잘 지내시나요? 응, 잘 지내. 카페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래요, 다행이다. 제가 정말 미안해요. 누나한테도 용서 빌고 싶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외쳤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교도소를 나와 차에 타니 정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직접 운전해서 온 것이었죠. 박 기사님, 어떠셨어요?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더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차는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죠. 택시를 몰던 이 길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우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수에게 건넸죠. 이게 뭡니까?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박영수 재단이요. 재단이요? 영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우진이 설명했습니다. 박 기사님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택시기사로 40년 일하시다가 생명의 은인으로 밝혀진 이야기요.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박 기사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요. 무슨 재단을 말입니까? 어려운 택시기사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사고로 다친 기사들, 생계가 어려운 기사들을 지원하는 거죠.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50억 중에서 20억을 재단에 기부하시면 어떨까요? 나머지는 박 기사님이 쓰시고요. 영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정말이십니까? 네, 어차피 저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돈입니다. 동료들을 위해 쓰는 게 맞죠. 정우진은 감동했습니다. 역시 존경스러운 분이었죠. 한 달 후 박영수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언론이 모였습니다. 영수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40년 택시기사입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과 나눠야 하는 돈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취재진들도 감동했죠. 재단은 첫 사업으로 100명의 택시기사에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이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기사는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죠. 영수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의 카페로 갔습니다. 수진이 특별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버님, 축하드려요. 재단 출범. 고맙다, 수진아. 영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커피와 케이크를 가져왔죠.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영수가 놀라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죠. 병원 선생님이에요. 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물론이지. 좋은 사람이면 됐어.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행복해 보여서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오늘 재단이 출범했다. 내 이름을 건 재단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40년 택시기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민호도 만났다. 많이 변한 것 같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다. 출소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 수진이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고 한다.
기쁘다.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영수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